안녕하세요. 오늘 검찰청년미술관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안내해드릴까 하는데요. 이곳에는 현재 60여 점 가까이 되는 한국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추상화가 아니라 그림만 보고도 느낌적인 느낌을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구상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들어서기 전에 커다란 조각상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높이가 무려 7m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조각의 중심에 있는 법전을 높이 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 작품은 고 박병희 작가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처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란 뜻을 담은 작품인데요. 근데 가만히 조각상을 보시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또 성별이 어우러져서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각 속 인물들은 실제로 검찰 직원들의 얼굴과 일반 시민들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고 박병희 조각가는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갈구하는 행복한 삶의 의미를 담은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신 분이신데요. 추상보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작품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작품 활동을 해오신 국내 구상 계열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래서인지 청동을 재료로 작품을 만드신 것도 재료의 특성상 사람의 손을 탈수록 고유의 느낌이 살아나는 재료이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작품은 김유준 작가의 시간과 기억, 그리고 상생이라는 작품입니다.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면 한 폭의 전통 산수화의 이미지 같은데요. 굉장히 현대적인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죠. 김유준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한국적인 색감과 자연 친화적인 소재가 작품의 주를 이룹니다. 한국적인 산세와 해와 달, 별, 소나무 등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런 소재를 선택을 했을까? 김유준 작가의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광주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산, 무등산에 대한 유년 시절의 추억과 대자연이 가진 특별한 에너지를 화면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고향을 떠나 살아온 작가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런 소재들입니다. 산은 둥글둥글 뾰족하지도 않고 부드럽습니다. 어찌 보면 바위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뒷산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소나무는 강렬하게 보는 이를 끌어당깁니다. 김유준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상생과 더불어 시간과 기억을 형상화하는 그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통해 그의 화폭에 투영된 이러한 자연 풍경과 소재들을 단순화된 형태와 구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방색의 색채 대비 효과를 통해서 보다 한국적인 정서에 친근하면서도 현대인의 향수를 자극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작가는 그림 속 소재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지표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가는 어쩌면 십수년의 세월을 이러한 맥락을 추구해오면서 그 자신만의 기억 속의 시간여행을 즐기고 또 거기서 힘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는 우리들도 그의 기억 여행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금사홍 작가의 The Song of My Life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금사홍 작가는 자연과 생명을 소재로 한 동양적인 화풍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작가인데요. BTS의 멤버인 진도 이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온갖 꽃들이 뒤엉켜서 마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사홍 작가의 작품 세계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나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바로 불교 사상인 연기론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기론이 무엇이냐? 연기론이란 불교에서 모든 만물과 현상은 서로 인연이 되어서 상호 의존하고 또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꽃 하나하나의 모습은 서로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금사홍 작가는 늘 본질을 추구하면서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자연의 본질,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냅니다. 이처럼 하나하나의 생명이 가지는 강인함과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화려하고도 과감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꽃들이 생명의 에너지를 속삭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렬하게 전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까만 바탕 위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강렬한 LED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혹시 사진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사진으로 착각될 만큼 굉장히 감각적이고도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인데요. 사실은 캔버스의 유화물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진시영 작가의 플로우 4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인 플로우를 직역하면 흐름이라는 뜻이죠. 작가는 빛의 흐름, 빛의 흔적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무용수의 몸에 LED 조명칩을 달아 춤동작에 의해 생겨나는 빛의 흐름을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다시 평면 유화 작업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LED 빛의 잔상을 작품에 구현해내고 한 폭의 빛의 드로잉을 연출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시영 작가는 다양한 빛과 소통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인데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디어 아트는 우리 국내에서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고 백남준 선생님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나 영상을 통해서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접목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의 예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의 미디어 아트들은 TV를 통해서 영상을 비추는 포맷이 주를 이뤘는데요. 진시영 작가는 이 포맷을 넘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접목시키면서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 작품은 낮과 밤을 연상시키는 희고 검은 배경이 나란히 맞붙어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배경 위로 작은 나뭇가지들이 연결되어서 다시 커다란 나뭇가지를 이루며 뻗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잎 하나 없는 앙상한 나뭇가지지만 마치 사진을 보는 듯 생생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기세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임태규 작가의 무제라는 작품입니다. 무제라고 하면 제목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추상화 같은 작품에서 무제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들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임태규 작가는 작품에 이처럼 제목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자칫 제목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임태규 작가의 작품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나뭇가지, 식물, 꽃 같은 자연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현실감 있게 표현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어느 날 이 작가님께서 자신의 집 앞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같은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 나뭇가지 모양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나뭇가지를 잘라내서 그것을 물을 뿌려가며 갈아내고 깎아내는 작업을 반복하신 뒤에 이를 캔버스에 붙인 독특한 작업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앙상했던 빈 나뭇가지가 물을 머금은 채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에 대한 작가의 깊은 애정과 생명에 대한 찬미, 경애를 동시에 담아서 표현해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속 다양한 한국 미술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세요? 굳이 미술관을 가지 않고도 공공기관 속에 걸린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서 저도 매우 뜻깊었는데요. 함께 미술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찰청 옆 미술관, 저는 또 좋은 작품들을 찾아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